안녕하세요. 인디자인 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 스레드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외부 텍스트 문서를 불러와서 활용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 스레드라는 것은요. 텍스트가 만약에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가정을 해보면은요. 이만큼의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만 모두 다 들어가지 않고 텍스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른 프레임에까지도 텍스트를 같이 설정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텍스트가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넘쳐나는데 그 넘쳐나는 것들을 텍스트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텍스트 스레드라고 합니다. 텍스트를 일단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메뉴 안 보여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는 것을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글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한글이 들어오지 않고 영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있었죠. 사실은 지난 버전에서는요. 한글이 채워지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자리 표시자로 채우는데 편집은 한글 내용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영문으로 편집을 했을 경우에는요. 디자인이 한글을 넣었을 때와 영문을 넣었을 때의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쉬움을 갖게 했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한글을 지원을 합니다. 한글을 지원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글을 지원을 하니까 영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단 제가 사이즈를 좀 작게 줄여볼게요. 폰트 사이즈를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들어가서요. 이걸 조금 올려야 되겠네요. 다시. 문자에 들어가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눌러주시는데요. 그냥 눌러주지 마시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일단 눌러주세요. 컨트롤 키가 눌러있는 상태에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를 다시 한번 클릭을 같이 동시에 해주시면은요. 자리 표시자 옵션이 뜹니다. 옵션이 떴을 때 채우기 대상이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영문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영문은 없습니다. 여기에다요. 로마자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로마자 설정하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요. 영문이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다가 한글을 채우고 싶어요. 텍스트 프레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한글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자 안에 들어가서요.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한국어 되어 있는 거 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한국어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느낌이요. 같은 글씨지만 영문을 넣었을 때와 한글을 넣었을 때 느낌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스레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넘쳐나도록 텍스트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 했냐면요. 여기에 적혀있는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입력이 되었던 텍스트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한글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글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영문을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텍스트 프레임 오른쪽 아래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 기호가요. 지금 텍스트가 넘쳐나고 있다. 이 뒤에 입력될 텍스트가 더 있다 하는 표시고요. 이걸 일단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져가서 클릭 눌러보면은요, 마우스 포인터에 뭐가 바뀌었냐면은요, 뭔가 내용이 텍스트가 쭉 써 있으면서 마우스 포인터에 용지에 글씨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요,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텍스트가 삽입이 됐죠? 텍스트가 삽입이 됐는데, 여기 역시 플러스 기호가 더 남아있어요. 플러스 기호가 더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넘쳐나는 텍스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쳐나는 텍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클릭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내가 특정 영역을 원하는 곳이 있다. 그럼 드래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을 다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전체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이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 하나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방법 하나만 알고 계셨다가 계속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드래그를 합니다.
영역을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그 영역 안에만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넘쳐나는 표시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또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가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요, 잘 보시면은요, 영역이 제가 이 위에서는 왜 드래그를 했냐면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용지 전체에 텍스트 프레임이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됐다는 거는 영역을 내가 따로 조정을 안 했다는 거죠. 영역을 따로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가 그 페이지 크기를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거나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어디까지 사각형 프레임 모양을 딱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됐죠. 여기에서는 사각형이지만 오른쪽에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둔 것이고요. 아래쪽에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는요, 그냥 이곳에 클릭만 해도요, 자동적으로 페이지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클릭. 그랬더니 사이즈가 정확하게 딱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요,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전체 영역에 딱 맞게 만들어졌더니 내가 원하는 여백을 만들지 않고요. 이 원래 있던 책 여백, 우리가 만들었던 여백까지만 딱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 내가 만약에 여백을 따로 주고 싶다, 내가 원하는 영역을 다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역시 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요, 플러스 기호가 여전히 또 남아있죠. 이렇게 하려니까요, 조금 번거로워요. 다시 삭제를 하고요. 삭제했다 그래서 내용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프레임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은 여기에 쭉 더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넘쳐나는 것을 다른 프레임으로 넣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드래그 하지 않고요. 그냥 드래그하면 어떤 번거로움이 있었죠? 드래그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끝 플러스 눌러서 다시 한번 또 드래그를 해서 또 플러스 기호 눌러서 다시 드래그를 해서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키보드에서 아예 Alt키를 누른 채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서 Alt키를 눌렀습니다. 누르고 계속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조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했는데도 마우스 포인터 모양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드래그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마우스 포인터 모양은 또 여전히 그대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또 가서 드래그를 해서 영역에 이렇게 텍스트를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야 지금 끝났어요. 마우스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비어있는 프레임만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딜리트 눌러서 비어있는 프레임 삽입 삭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넣은 텍스트를 이렇게 쭉 다른 이미지와 어울려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요, 다른 방법을 역시 또 사용을 해볼게요. 딜리트 눌러서 다 삭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요, 비어있는 프레임을 먼저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일단 끝부분 선택하고 나서 비어있는 프레임을 만들려면 정확한 모양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정확한 모양을 만들었을 때 수정을 또 하려면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아예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입력될 텍스트가 나오기 전에 내가 텍스트 프레임만 따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어느 영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미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에도 텍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도 텍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또 역시 텍스트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미리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만 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를요, 이 위쪽에 플러스 넘친 표시 클릭해 주시고요. 다른 텍스트 프레임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요,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용지에 텍스트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텍스트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더니요, 갑자기 링크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링크 모양 바뀌었을 때 클릭해 주시면은요, 거기에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또 앞에 거 클릭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앞에 거 클릭하고 링크 모양 됐을 때 클릭하면 내용이 삽입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또 텍스트 프레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 삽입할 건데 안에 텍스트만 지울 걸 괜히 텍스트 프레임까지 모두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텍스트 프레임을 삽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요. 뒤에 있는 나중에 만든 텍스트 프레임의 앞에 부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시작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 모퉁이의 변환점 아니고요. 텍스트 시작점입니다. 텍스트 시작점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자, 마우스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프레임 다시 만들어서요. 프레임 가장자리가 표시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앞에 프레임 클릭하시고요. 앞으로 가셔서 이 플러스 기호 있죠? 끝나는 부분, 그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링크 표시가 되고요. 잘 보시면은요. 자,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링크 표시가 잘 안 나타나는데 정확히 플러스 있는 곳에 대고 클릭하시면은요. 링크 표시가 잠깐 났다 사라졌죠? 링크 표시가 원래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미리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앞부분 클릭하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부분에 링크 표시 이제 보이죠? 링크 표시가 됐을 때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돼서 나타납니다. 또는요. 미리 여기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요. 자기들끼리 링크를 해놔요. 자, 내용이 만약에 여기는 지금 텍스트가 삽입이 된 상태죠. 텍스트 삽입되기 전 상태에 텍스트를 어디에 넣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프레임만 만들어 놓고요. 링크 상태만 지정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만큼의 문서 내용을 여기 문서를 이곳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연결시키고 이 차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텍스트 프레임들 선택하시면은요. 앞에 텍스트 프레임 선택하고요. 뒷부분 가서 자, 이 시작하는 부분 선택하고요. 이 끝나는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링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세요. 사실 두 개의 프레임에는 아무 텍스트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미리 시켜주는 거예요. 역시 앞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뒷부분 쪽에 가서 이제 링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 텍스트 프레임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게 되면 링크 표시가 확연하게 나타나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눌러서 다음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쭉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미리 우리가 이 세 개의 텍스트 프레임을 연결을 해놨었기 때문에. 또는요. 이거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만들 건데요. 여기 텍스트 필드 다 삭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문서에서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할 건데요.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Alt 키 눌렀을 땐 내가 원하는 영역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링크를 쭉 시켜줄 때였죠.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용이 삽입이 됐죠. 자, 이거는 여백을 이 바깥쪽 여백만 놔두고 자기가 만든 여백을 따로 두지 않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요. 쭉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텍스트 위쪽에 그림 위쪽에 텍스트가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요. 텍스트를 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텍스트 프레임 하나를 더 삽입을 합니다. 여기에다가는요. 외부에서 만들었던 텍스트를 불러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에 있던 텍스트를 불러와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 점이 편리하냐. 지금은요. 제가 내용이 조금 있는 것을 저장을 해뒀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아주 많을 때 책을 만들 때요. 이미지는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잡지나 이런 것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 인터뷰 기사들을 미리 여기에 이미지와 함께 정리를 해서 앉히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프레임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외부에 있는 그냥 인터뷰 기사 썼던 그 자료 그대로, 그 텍스트 자료 그대로를 여기에 뭐 복사해서 붙이거나 편집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파일에 들어가서요, 그냥 가져오기 똑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올리고 강의를 해드렸네요. 파일에 들어가서요, 가져오기 똑같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나서 보시면은요,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text.txt 열기 할 건데요. 뭐 하나를 체크를 할 겁니다. 여기에 가져오기 옵션 표시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열기, 그러면요, 옵션이 이렇게 뜹니다. 옵션이 뜨면 문자 세트가 있고요.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자 세트는 지금 설정할 수 없게 나와 있는데요. 문자 세트를 원래 설정할 수 있는 게 저장할 때도요. 메모장에서 뭔가 만들어 놓고 저장할 때도 문자 세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어떤 문자 세트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골라서 가져와야지 여기에서 제대로 읽히게 돼요. 자, UTF 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문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었던 파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옵션 하나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것도 넘침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래쪽에다가요, 제가 텍스트 프레임 하나를 더 삽입을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가져오기를 합니다. 가져오기 옵션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기 하는데요. 모든 줄 끝에서 제거 또는 단락 사이에서 제거, 요거는요, 엔터를 눌렀을 때 모든 줄 끝에서 제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엔터 눌러서 줄바뀜해서 그 공간이 남아있는 것들을 공간이 다 없애도록 만들어줍니다. 확인해서 제가 불러올게요. 그랬더니 여기는 분명히 엔터해서 이렇게 공간들이 남았는데 공간이 없이 쭉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어디에다가 불러올까요? 여기에다가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요. 다른 문서를 하나를 불러와 보도록 할 거예요. 가져오기 해서 이번에는 공백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면은요, 어떤 걸 제가 테스트할 거냐? 공백 3개 이상을 탭으로 바꾸기. 자, 이 문서가요, 문서를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생긴 문서입니다. 자, A하고 3칸 띄워져 있고요. B하고 4칸 띄워져 있고요. 여긴 5칸이 아니고 7칸인데, 자, C하고 7칸이 띄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 저장이 되는지 한번. 저장이 안 되네요. 우리가 지금 인디자인에서 불러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고요. 여기가 지금 5라고 적혀 있지만 7칸이라는 거.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세트는요, 이걸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공백 3개 이상을 탭으로 바꾸기 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도 같이 보는 게 좋겠죠? 확인. 다시 한번 불러올게요. 왜냐면 공백을 제거를 했더니요, 공백 제거하고 제가 그 옵션을 안 고쳤네요. 모든 줄 끝에서 제거를 선택 해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줄 끝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 엔터가 없이 올라오게 되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확인 눌러보시면은요, 제가 앞에 남아있던 텍스트가 그대로 보여지네요. 다시 한 번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A하고 3까지, B하고 4까지, C하고 5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일정하게 바뀌었죠. 공백이 모두 다 3칸 이상이에요. 하나는 3칸이고 하나는 4칸이고 하나는 7칸입니다. 이 공백 자체가 여기에서는 틀리게 저장이 되긴 했지만 3칸 이상이면 무조건 탭으로 변환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맞춤이 돼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뭐 3칸이나 4칸이나 이렇게 띄워쓰기를 한 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편리하게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줄맞춤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깔끔하게 조금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옵션 부분이에요. 실제 작성할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리 표시자 채우기에서 이렇게 텍스트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